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공급 폭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8사 공급대책과 2사 공급대책에 나왔었던 34만 2천 호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었거든요.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36만 호의 공급 계획을 민간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국토부의 추진 방안이 좌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양측이 가진 권한이 달라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요, 서울시 의회에 조례 개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용적률 상향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 제한 등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토교통부가 협조를 해야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여당 추천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서울시장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권은 없어요. 그럼 기존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가능하다, 이 정도밖에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 도움 없인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밝힌 이유도요, 바로 이런 권한이요, 지금 오히려 서울시장보다는 국토부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쪽에 더 많이 쏠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냐? 지금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추진하는 목표에 비해서 이제 권한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고층 재건축을 진행한다 볼게요. 한 3종 일반 주거 지역 A 아파트가 있다 보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200%예요. 3종 일반 주거 지역 최대 용적률 250% 플러스 알파 최대 299%까지 현재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존 용적률 200%에다가 임대주택 비율 15% 채우고 순중감 용적률 54% 나와요. 기존 세대수 대비 순중 효과는 20% 미만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세대 공급되는데 일반 분양 물량 20%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집값만 불안해지고 주택 공급 증가 효과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단 이 아파트 분양을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늘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 200% 아파트를요, 최대 용적률 한 35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400%, 500%까지 안 올려도 350%까지만 올려도요, 기존 용적률 플러스 순중감 용적률이 100%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 세대수 대비 50% 이상 일반 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세대 재건축하면 1000세대 일반 분양에 500세대 임대주택 추가할 수 있으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증가 효과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이제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요, 공공 참여 방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러면 민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서울시장이 야, 너네는 민간을 좋아하니까 민간 중심이 돼서 규제를 완화해 줄게. 하지만 이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시 의회 권한이에요. 게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더라. 한마디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양측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공급은 극과 극을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임 서울시장이 정부, 서울시 의회와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최고의 방안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중심 개발을 협조하고요, 일부 민간 재건축 사업장의 규제 완화를 서울시 의회와 도계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참여 의사가 거의 없는 강남 고층 재건축이나 여의도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공공정비사업과 민간정비사업의 동시 확대가 진행되면서 공급 증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거죠.
반면에 서로 협의를 안 하고 내 방식이 좋다고 우기면서 공공정비사업과 민간정비사업 모두 다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서울 지역 공급 확대가 막혔다면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슈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언론 보도에서 좋은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첫 업무 보고서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책을 고민해달라고 언급을 했대요. 자,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업무 보고를 담당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립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대립각을 세울 부분이 아니다. 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자는 것은 정부와 같은 목표다. 정부는 공공의 방점을 찍었다면 서울시는 민간 쪽 길을 열어주자는 것뿐, 기존 공공중심 개발에 협조하고 공공개발에 관심 없는 민간 정비 사업의 지원을 이끌어내자, 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실무진은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예상이 돼요. 먼저 8.4 대책과 2.4 대책의 공공정비 사업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를 하겠죠. 왜냐면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게 될 경우에 이 공공 정비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민간 중비 중심의 정비 사업은 공공 중심의 정비 사업보다 규제 완화 강도가 적을 겁니다. 자, 이 안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 의회를 설득해 나가겠죠. 자, 추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것이 바로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와 대규모 지정에 따른 부동산 과열 방지 방안이었습니다. 벌써 압구정동이나 여의도 등 지역에서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과열을 방지할 방안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되는 방안은 두 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 구역을 지정했다든가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단지대에서 일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 현재 공공재건축에서 이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죠.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역 지정 시점 이후에 이제 조합원 거래 제한을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거래를 하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좀 강경한 방안, 이사 공급 대책에서 이 방안이 포함이 됐었죠. 여기까지도 활용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 4차 뉴타운 사례를 참고하여서 재건축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막무가내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언론 보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안 오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집값 안 오르게 추진하는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천천히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 한 구역씩 차근차근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것을 섣불리 진행할 경우에 너무 과열이 우려돼서 과거 4차 뉴타운 지정처럼 아예 지정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본인 주택 공급 브랜드에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주택 공급 현장 행보지가요, 가로주택 사업지라고 하네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괜히 강남 지역에 불씨 났다가 집값 상승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브랜드의 주택이 무엇이 있냐? 공약집에 보면 상생주택이라고 있어요.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주택을 건설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기전세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또한 빌라 여러 채를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로 건설하는 모아주택 제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추진하는데 좀 아무래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민간 재건축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차피 둘의 목표가 똑같잖아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간이키트 도입과 공시가 개선을 건의했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이 보유주택 완화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시가격을 지금 인상안을 억누른다는 거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일괄 적용보다는 실수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와 더불어서 공급이 부동산 거품 제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극단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극단적으로 진행됐을 때 부동산 거품 제거가 항상 가능했다. 또는 이 금리와 공급이 동시에 부동산 시장 거품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파트 가격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벌써 2017년부터 지정했던 신규 택지 규모가 벌써 63만 호에 이릅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 공공부지 합쳐서 63만 호예요. 없던 아파트가 새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크게 증가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봐 이번에 서울 지역의 30만 호 아파트 추가 공급 계획이 밝혀졌어요. 이게 공공으로 진행되냐 민간으로 진행되냐의 차이인데, 지금 볼 때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에 제대로 된 분양과 공급, 입주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어느 순간 보시면 와, 주택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갔던 전세가격도 금리의 정상화와 공급 증가로 안정되는 상황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고요, 지금 높은 전세가격에 투자했던 사람 언젠간 큰 코 다칠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부분이죠.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의 공급 불안 이슈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거 오늘 내용에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